안녕하세요. 에듀넷 수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재미있는 수학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여러 가지 퀴즈를 풀어보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트를 꼭 준비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의 정답들을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규칙 찾기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3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 문제가 힘들다면 중간에 나가는 힌트를 보면서 맞추어 보도록 하세요. 자, 시작! 네, 다 풀어보았나요? 이 문제는 어떤 수학적인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창의성과 또 이렇게 틀에 박혀 있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더 풀기 쉬운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힌트를 보면 수학적인 계산력이 아니라 단순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본다면 쉽게 풀 수 있다고 했고요. 또 이 문제를 풀려면 더하기와 빼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5에다가 클로버를 하고 3을 했더니 28이 나왔고 9에다가 클로버를 하고 1을 나왔더니 810이 나왔고 8에 클로버 6을 했더니 214가 나왔고 5에 클로버 4를 했더니 19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7의 클로버의 3은 얼마일까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이 얼마일까요? 바로 410입니다. 네, 앞에 네 가지 문제를 보면서 클로버라는 기호를 붙었을 때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규칙을 찾아보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 문제의 규칙은 두 수를 뺄셈했을 때 나온 숫자를 이 앞자리에 또 더해서 나온 숫자를 뒷자리에 붙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5 빼기 3은 2고
5 더하기 3은 8입니다. 그래서 28이 나왔고요. 2와 8을 붙여서 28이 나왔고요. 9 빼기 1은 8이고 9 더하기 1은 10입니다. 그래서 810. 그러면 7 클로버 3은 얼마일까요? 7 빼기 3은 4고 7 더하기 3은 10. 그래서 정답이 410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었나요? 그러면 이제 기본 수학 문제와 좀 달라서 어려웠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수학적인 규칙으로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나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이 문제들을 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문제들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틀리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3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네,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네, 모두 풀어보셨나요? 이 수학을 풀 때는 한 가지 규칙, 약속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순서대로 풀어야 합니다. 먼저 보이는 숫자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맞게 풀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문제가 바로 이 세 문제인데요.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면 틀린 답을 쓰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잠깐 그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수학에는 사칙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칙연산이란 것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가지를 사용해서 하는 이 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수학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방금 보았던 이 세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대부분의 식의 이름이 바로 사칙연산입니다. 이 사칙연산에서는 문제를 풀어지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칙연산에서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소괄호, 그 다음 중괄호, 대괄호, 그 다음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주고
덧셈과 뺄셈만 있는 경우나 곱셈과 나눗셈만 있는 경우는 앞부터 풀어주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혹시 이 규칙을 몰랐던 친구들은 본인이 첫 번째로 적어놓은 답 옆에다가 이 규칙을 적용해서 새로 문제를 풀어보고, 잠시 화면을 멈추고 새로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 선생님과 다시 함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의 답은 50과 56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답 중에 하나는 규칙을 적용했을 때의 답이고 하나는 규칙을 모르고 풀었을 때의 답입니다. 한번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답은 50과 56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곱하기와 나누기를 해줘야겠죠. 7 더하기 7 나누기 7 더하기 7 곱하기 7 빼기 7. 그러면 자, 먼저 나누기를 해주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두 번째 7과 세 번째 7을 나누어주면 1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이 7을 해주면 49가 되고요. 다시 식을 바꾸면 7 더하기 1 더하기 49 빼기 7이 됩니다. 자, 이제 식이 좀 더 쉬워졌죠. 그러면 8 더하기 49 빼기 7일 거고요. 8 더하기 49 빼기 7은 57 빼기 7이고요. 정답은 네, 50입니다. 그런데 56이라고 정답이 나온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푼 것일까요? 자, 아주 실수하기 쉬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7 더하기 7 나누기 7 더하기 7 곱하기 7 빼기 7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그냥 순서대로 풀어줬다면 14 나누기 7이 되겠고요. 14 나누기 7 더하기 7 곱하기 7 빼기 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7 곱하기 7 빼기 7이 나오겠고, 9 곱하기 7 빼기 7이 나오고, 63 빼기 7이 나와서 56이라고 아마 풀었을 거예요. 계산은 아주 잘했습니다만 사칙 연산의 규칙을 깜빡하면 이렇게 문제를 잘못 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계산하는 순서를 헷갈리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288과 12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답 중에 한 가지가 나왔나요? 288과 12.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 나누기 2 곱하기 9 더하기 3은 48 나누기 2 곱하기 10이고요. 먼저 소괄호부터 정리를 해줘서 9 더하기 3은 12로 바꾸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곱하기와 나누기만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한번 해줄게요. 자, 48 나누기 2는 24고요. 24 곱하기 12는 28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규칙이기 때문에 두 번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착각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들은 사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다고 해요. 심지어 어른들까지도요. 왜냐하면 이 규칙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배워놓고 다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계산들을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규칙뿐만 아니라 하나의 트릭도 눈치채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모든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에 숨겨진 트릭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얼핏 보면 이제 1들이 아주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 11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줄을 옮길 때 플러스를 쓰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트릭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1 두 개가 아니라 11입니다. 그러면 식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1 더하기 1 곱하기 0 더하기 1은, 자, 이제 곱하기부터 먼저 정리를 해줘야겠죠. 1 곱하기 0은 0이니까 뒷부분을 0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11 전에 있던 4개의 1을 합쳐줘서 4 하면 4 더하기 1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1 더하기 0 더하기 1이 되고요. 다시 좀 고쳐보면 15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1 더하기 1이 되고요. 이제 너무 쉽죠? 쭉 더해주면 30입니다. 네, 정답은 바로 30이었습니다.
자, 문제들이 어땠나요? 조금 많이 어려웠었나요? 혹은 재미있었나요? 오늘 풀어본 이 문제들은 사실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가지고 풀었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는 전체 풀어본 사람 중에 92%의 사람이 틀렸을 정도로 아주 실수하기 쉬운 문제도 있었고요. 정답을 알면서도 다시 풀어보면 틀리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네, 아마도 여러분도 많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틀린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문제들을 풀어본 이유는 이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규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잠시 준비했던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자, 오늘은 수학에도 규칙이 있다는 것을 잠깐 알아보려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잊었을 때 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또 꽤 많은 사람들이 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이제 선생님이 잠깐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이제 선생님이 5개의 퀴즈를 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퀴즈는 생각을 많이 해야지 풀 수 있는 퀴즈들인데요. 하지만 그리 어려운 퀴즈는 아닙니다. 자, 다음 숫자들 사이사이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알맞은 기호를 넣어서 정답이 나오는 식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필요한 경우는 괄호를 사용해서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3333은 1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는 자, 괄호를 만들어서 3 더하기 3 나누기 3 더하기 3은 1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문제를 다 풀어보고 선생님이 올려준 정답을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과 다른 답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의 식이 맞다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